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화요일장 또 뭘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가끔 말씀하시는 셀젠진 장세가 어제도 여지없이 예, 나타나면서 참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장인데요. 글쎄요, 헬스케어 바이오에 대한 팀장님의 시각, 주소 한번 읽어주시죠. 어떻게 보시는지. 뭐 바이오 얘기를 듣고 싶으면은 네. 제가 방송에 나오면 안 되죠. 예. 예. 뭐 바이오에 정통한 패널이 나와서 방송을 해야죠. 네. 요즘은 뭐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 당사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뭐 대규모 이 애널리스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연 요즘 그 애널리스트 인력들 중에서 누가 제일 표정이 밝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제약바이오 하는 애널이 가장 표정이 밝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닥 얘기하면서 제가 셀젠진 지수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써 있는데 읽는 거는 헬스케어라고 읽는 거죠. 그게 뭐 여러분들 어제 뭐 보셨던 것처럼 뭐 셀트리온이 날아가는 날이 있고 그게 좀 덜하면은 어젠 뭐 신라진 상한가를 치고 뭐 그렇지 않은 날은 뭐 TC진이 날아가고 뭐 그 밑에 있는 여러 개 되는 종목들이 동반 반응을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상황입니다. 신라진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어제 지수가 9.47p 코스닥으로 봤을 때 9.47p 올랐고요. 어제 신라젠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수에 관여된 포인트는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한 뭐 30~40% 됩니까? 네. 5.57p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으로 얘기하면 뭐 절반이네요. 절반 넘죠. 네. 네, 절반은 한 60% 이상 반영이 된 거죠. 한 종목이 지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 전체 밀어 올린 부분의 60% 이상은 신라젠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8.4조 시총이거든요. 네. 8.4조 시총이면은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현대중공업보다 높고 KT보다 높고 뭐 삼성전기보다도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삼성전자인 최고의 부품사보다도 시총이 더 높아졌어요. 물론 얼마 버니라는 거를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신라젠 어닝 보고 사는 거 아니니까. 한미약품 시총이 6.4조거든요. 뭐 한미약품도 스토리는 비슷하고 돈은 훨씬 더 잘 버는데 한미약품 시총보다 2조 원 높은 신라젠 시총. 근데 이게 시장의 분위기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할 필요는 없어요. 어제 나왔던 얘기는 뭐 팩서백 간암 임상 중인데 뭐 대장암, 신장암 이쪽으로도 적응증이 있다라는 내용들. 뭐 큰 뉴스기는 한데요. 그 회사 그 연구소장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신 걸 언론에서 보도를 했더니만 저는 일부러 봤어요. 무슨 뭐 컨퍼런스를 했나? 그런 것도 아닌데 언론에서도 지금 막 바짝 마른 장작에 그냥 그런 거 찾아가지고 내서 주가 만들고 이것도 사실 기사 문제예요. 나가기 전에 한 10% 정도 했었던 그러니까요. 게 기사 나오고 나니까 뭐 20% 막 분적분적 하더니 뭐 바로 상한가 확 들어가 버리니까 시총이 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10배 이제 쳐다보는. 아니 52주 최저가가 9,000원이던데요. 뭐 지금 12만 원? 사실 이 신라젠이 장외에서 거래하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아픔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장외가의 절반 정도 수준에서 공모가 결정이 됐고 그렇군요. 공모 이후에도 실망감 플러스에서 밑으로 내려박다가 지금 이 가격까지 올라온 거니까요. 뭐 여러 사람 손을 거치면서 뭐 지금 기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속이 쓰라리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헬스케어가 이거 어제 거 반영 안 된 거니까 20%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헬스케어 지수가요. 코스닥이 어제 거 반영 안 됐으니까 더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은 뭐 다 죽어가던 뭐 가스공사가 뭐 좀 올랐고 뭐 그런 부분들 포함이 좀 된 거고요. 증권이야 요즘 뭐 야 좀만 더 하면은 코스닥 거래액은 10조 나오겠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권주들
나쁘지 않았을 거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뭐 중국 사드 우려 완화 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퐁짝퐁짝 움직임이 있었고, 뭐 IT가 죽은 건 아니니까 뭐 거기에 포함되는 시세가 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비어 있는 장세고, 특히 주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누가 봐도 코스닥에 누가 봐도 헬스케어 뭐 이 분위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라고 쓰여져 놓고 셀젠진이라고 읽는다 뭐 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죠. 근데 이 그림을 하나 같이 좀 보면 어떨까 싶네요. 항상 우리가 거래소, 우리 한 1800조 시총되는 이 거래소에서 넘버원 값은 삼성전자 보지 않습니까? 뭐 거래소 시총으로 따지면은 우선주까지 합치면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주도하는 장이 있어요. 뭐 얼마 전까지 우리 삼성전자만 올라요. 뭐 코스닥 그렇죠. 쳐다보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 보면서 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삼성전자만 올라요. 뭐 저는 사실 그 장이 더 쉽고 제 스타일은 그 장이 쉬운 거고, 그 장이 벗어나고 나면은 다른 모멘텀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건데, 뭐 과거서부터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고 둔화되는 시점서부터 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미래에셋 굴뚝주 장세라 그래서 뭐 중공업 없으면은 뭐 인정 못 받는, 뭐 포스코가 그때 뭐 사상 최고치 찍는 뭐 그런 장이 한번 있었죠. 이때는 이게 답이었어요. 네. 뭐 물론 끝물에 타신 분들은 아픔이 뭐 이후에 좀 크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위기가 땅 터지고 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한번 다시 움직였죠. 그때 이후에는 우리 전혀 까먹는 부분이 없죠. 뭐 차화정 장세, 뭐 자동차, 화학정유, 차화정 장세가 한번 또 크게 열렸어요. 이때는 이게 답이었죠.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한번 또 바통을 이어봤고요. 그 이후에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스토리에 중국 안 들어가면 또 안 먹히는 장이 한번 있었죠.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이었고요. 머리를 숙이고 나서 삼성전자가 또 한 번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시세가 있었고, 다음은 뭐냐? 지금 시장 분위기로 읽으면은 셀젠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제약바이오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과연 거기에 걸맞는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좀 그린 거 아닌가요? 많이 그렸죠.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그렸어요. 근데 우리 수익률로 보면은 많이 그린 거 맞는데 우리 기간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얼마나 됐나요? 그냥 초반서부터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와서 시기로 봤을 때는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일부의 투자자분들한테는 큰 기회의 장이 될 거고, 뭐 그 성향이 아니신 분들, 사실 어닝을 보고 주식을 고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바이오 업종만큼 어려운 업종이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선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한미 시총을 넘어서는 이 신라젠에 대해서 어디까지 점수를 줘야 되는지는 약간의 회색은 요즘 인정 못 받는 것 같고요. 흑 아니면 백, 특히 요즘에는 한쪽으로 아예 쏠려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그림 구조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이후에 대를 이을 종목은 업종은 뭐냐? 예. 거기에 대한 답은 아직은 안 해주셨네요. 왜냐하면 사실 팩트 위주로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 이게 갈 거다, 뭐 점쟁이처럼 찍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자,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죠. 바이오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이제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며칠 뭐 음식료나 내수주나 항공주 이런 쪽이 지금 반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환율의 하락이죠. 원화 강세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전망도 좀 해주십시오. 네. 대상이 이틀째 튀었고 의미 있게 뭐 CJ 제일제당, 뭐 오뚜기, 농심 뭐 이런 것들, 사실 이것도 시장에서 안 보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요 며칠 움직임이 있죠. 뭐 모멘텀은 원달러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환율이 3원대 올랐는데요. 간밤 NDF 시장에서 3원 75전이 다시 빠졌어요.
어제 장중에 겨우겨우 1,100원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마 원달러 출발은 4원 이상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요즘 누가 뭐라 그래도 글로벌 최강 증시가 코스닥 증시고 글로벌 최강 통화가 지금 최고 강세로 가고 있는 통화가 원하고? 대한민국 원화거든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을 한번 썼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달러가 지금 약세냐 강세냐? 어제 달러 올랐어요. 달러 올랐는데 원화는 더 큰 폭의 강세가 나와 있어요. 그냥 나오는 반응은 아니죠. 얼마 전에 뭐 우리가 실시했었던 캐나다와의 무제한 통화 수합, 네. 이게 평상시에 갖다 쓰는 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기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뭐 IMF 같은 금융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이닥칠 가능성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제로. 감히 제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 극히 드물다.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수준이 제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인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대한민국 원화값을 달러에 대해서 뭐 2% 이상, 뭐 최근에 뭐 포인트로 보면 한 3% 정도 강세를 반영을 하는데 과연 그 정도 사이즈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고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원화값이 지금 초강세로 흐르고 있는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예. 2017년 마지막 금통위가 열립니다. 근데 저번에 금통위에서 소수표 한 표 나왔죠. 근데 의사록 들어보니까 반대표 인상에 대한 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만 조만간이라는 표현을 하는 금통위원이 2명이 더 있다. 그러면 3대3. 그럼 캐스팅 보드는 한은장이 쥐고 있는 거고 요즘 한은장 코멘트, 이주열 총재 코멘트를 들어보면 뭐 성장률 가이드 높이고 금리 뭐 올리겠다라는 스탠스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내년 4월까지 임기세요. 이때까지 금리를 못 올리면 한 번도 금리를 올리지 못한 한은장으로 기록에 남겠죠.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증시들의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 봤을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국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돼 있고 곧 뭐 영국이나 유로존이나 이런 쪽들도 따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축통화국 말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이 금리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쳐다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눈에 좀 보였을 거고 그 부분이 2%, 3% 정도 흐름으로 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 시장이 좋아하는 구간, 원달러 환율이 튀는 구간, 시장이 싫어하는 구간, 빠지는 구간, 좋아하는 구간. 이 공식은 뭐 누가 뭐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증시 의존도 외국인한테 굉장히 높잖아요. 수급에 영향을 미치죠. 예. 워낙 강세로 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커지는 게 정상이니까 그거를 반영하는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선호가 둔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둔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올라오고 요즘 위험자산 선호도는 뭐 최고의 증시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지금 저 난리를 피는 마당에 위험 선호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위험선호 구간에서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거 이거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따로 노는 건 경계가 필요하거든요. 방향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일치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 원화와 이 이머징 통화의 방향과 요즘 EMBI 스프레드 신흥국 가산 채권 금리가 튀고 있는 부분 빅스가 일부 올랐던 부분 이런 부분들과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얼마만큼 더 강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도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위에 제목에 써놨습니다만 과도한 원화 강세는 약간의 부담이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가 뭐 외국인 들어오니까 좋을 텐데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나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적표에서 가장 눈여겨봤었던 지표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 경제 성적표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뭐예요? 수출 아닌가요? 수출 예. 데이터죠. 그러면 우리 원화 강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앞으로 수출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예전에 원엔 뭐 1대10 교환 비율 깨졌다, 뭐 1대9 깨졌다. 그때 뭐 우리 무슨 얘기했었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구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원달러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원달러 출발은 하락해서 출발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 뭐 1,090원을 밀어내리고 뭐 1,000원 중반대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달러가 투기적 포지션 레벨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내려가 있는 자리에서의 요즘 바운딩이고요. EMBI가 다소 올랐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묶어서 본다라고 하면 원달러 떨어지는 거 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과도한 독자적인 이 대한민국 원화 강세는 언제까지 호재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일부 경계하면서 보고 있고 추가적인 원화 강세 가능성, 오늘 뭐 밀려서 출발은 하겠습니다만 크지는 않다. 셀젠진 보는 장인 거는 뭐 시장이 내려주는 평가니까 그 자체가 정답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들도 열심히 쳐다보고 있다. 외국인 수급 밑바탕은 결국은 환율이거든요. 환차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예.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를 좀 했고요. 원화 강세 얘기를 했는데, 그러게요. 보면 이제 시장에 대해서 확연하게 조금 우리가 지금 어쨌든 좀 취해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조심할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그렇다고 시각을 또 먼저 꺾어가기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요.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모 자산운용 뭐 이름을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네. 예. T 자산운용의 얘기가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오에 노출된 공매도가 대거 손실을 발생시키고 청산에 들어갔다라는 뭐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운용사가 원래 못했나요? 아니에요. 이 운용사 굉장히 잘하던 운용사예요. 뭐 긴 시간 동안에 벌었던 이익을 최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날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호불호 갈리는 장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달러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양면적인 시각으로 쳐다봐야 되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래소는 셀젠진에 포커스되어 있는 장이면은 사실 좀 바람이 좀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그 분위기 중에서 오늘은 특히 추가적인 원화 강세, 원달러 하락 부분은 약간의 부담 요인을 안길 수 있다라는 부분. 오늘 시장에서 원달러 하락 출발할 거기 때문에 또다시 코스닥 보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오늘 시장 분위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